자, 에코프로 전략을 들여다볼 텐데요. 또 다른 창을 통해서 전체 우리 포트폴리오의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송 종목별 전략 기준에서 여타 종목군들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뭐 2차 전지주들이 초강세입니다. 개장 초부터 잘 선택이 됐고, 뭐 2차 전지주들 코스모화학, 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바닥 대비해서 뭐 8%인가요? 어마어마한 탄력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금양도 오늘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7월 13일 날 시간에서 초강세를 띄었어요. 시간에서 그렇게 해서 14일 날 갭상승이 나왔는데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단기 5% 이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비중을 20%까지 확대를 했어요. 7월 14일, 15일 75,700원에서부터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얼마예요? 13만 5천원, 13만 6천원, 13만 7천원 이런 공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거의 뭐 100%의 수익 범위가 발생돼 있는 상태인데, 뭐 누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자가 너무 많아서 중간 걸 뺄게요. 그러니까 7만 원대에서부터 계속 편입을 한 이후에 그 20% 비중 신규 가입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추가 편입, 신규 편입, 재편입 계속. 그리고 공식적인 차익 실현은 94,500원 현재가 기준에 고점이 96,500원일 때 우리는 95,500원과 94,600원의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마지노선 93,600원이다. 결론적으로 95,000원대의 차익 실현이 됐어요. 96,000원 요 수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됐고, 보시는 것처럼 89,000원의 재편입, 재편입, 추가 편입, 신규 편입.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9만원, 8만원대, 8만원, 9만원, 9만원 전후에서 편입 지속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흐름의 차익 실현 범위를 어디까지 기준을 잡아요? 문자 많으니까 중간에 하나 뺄게 또. 쭉 빼고 나서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1차 차익 실현 11만 6,900원까지 찍었을 때, 11만 6,900원까지 찍었을 때 목표 주가 상향 13만 원으로 해놓고 당일 고점 11만 9천 원 대비해서 밀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평균 11만 6천 원의 차익 실현합니다. 평균 11만 6천 원에. 그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8월 22일 날 거의 기준이 11만 4,500원의 비중, 여기서 5% 편입해 놓고 중간에 이제 5% 추가 편입을 했었겠죠. 두 차례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이제 11만 원 전후에서부터 계속 편입의 설정 범위를 또 잡았습니다. 그래 11만 1,500원, 11만 1,500원, 11만 8,000원, 12만 원 뭐 이렇게. 8월 22일, 24일, 9월 7일, 7일, 7일. 9월 7일, 7일, 7일에 11만 5,500원, 11만 8천원, 12만원.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나서 사실 11만 7천원 그 기준에서부터 거의 뭐 비슷한 자락에서 다 재편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기준이죠. 문자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9월 7일 이후에 9월 7일 이후에 그죠? 9월 7일, 9월 8일, 9월 12일, 9월 13일, 14일이니까 맞아요. 9월 8일에는 에코프로 BM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오늘 14일 기준에 4번의 문자가 나가요. 12만 7,800원, 13만 1,000원, 또 13만 5,700원인가요? 하여간에 4번의 문자를 계속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 비중 20%의 신규 편입자 지속적인 편입의 기준을 잡아서 20%까지 편입 가능합니다.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14만 원, 14만 5천 원 이렇게. 그래서 기존 내 13만 원 목표 주가를 이미 넘겼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 13만 원인데 양봉에 계속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어. 수급이 막 확인이 돼. 계속 양봉이야. 꼬리가 안 달렸는데 왜 차익 실현을 해? 지금은 이제 꼬리가 달려 있는데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요. 지금 가격에서 계속 삽니다. 계속 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 올릴지는 몰라요. 왜? 떨어지는 물량만 사겠다면 뭐 추가적으로 위로 들어 올리지 않겠죠. 근데 이제 뭐 떨어지는 물량만 살지 들어 올릴지는 들여다 봐야 돼요. 지금 뭐 이제 뭐 13시 조금 넘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기준의 상승률이 96%인데 이걸 이제 뭐 오늘 기준에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더 높아지겠죠. 100% 이상의 기준이 될 거예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 7월 13일 저점 대비해서. 그리고 일단은 이제 세비캠 빼고 코스모과학과 금양 그리고 여기 한국항공우주가 들어간 새로운 1조 이상짜리 종목의 변동률 상위 종목이 나올 거예요. 7월 이후의 기준에. 어마어마하죠. 저 수익 범위만 챙겨서 가지고 있어도 지금 장이 어렵다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몰빵을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보시면 개장 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설정을 잡아드렸고 또 7월달 8월달에 지속적으로 7만원대에서부터 95,000원 전량차익 실현 다시 9만원 전후에서 11만원대 중반 이상에서 중후반에서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뭐 계속이죠. 뭐 계속 지속적으로 9월 7일날 문자 사인을 또 내드리고 10.64%의 변동의 확장이 나오고 9월 7일날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9월 8일날도 들여다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그날도 변동성의 확장이 있었고 9월 8일에는 이제 이 에코프로 BM 쪽의 기준을 잡았고 뭐 14일의 기준에서 에코프로 위주의 3번의 문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또 저점 대비해서 반등일 때 편입의 문자 9월 8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코프로 그리고 아마 13일 기준인가 에코프로 BM을 설정해 놓은 게 하여간에 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모화학 그러니까 이제 세비캠에서 불거진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초강세 기준에 세비캠 그 다음에 이제 성일하이텍의 폭발적인 시세 오늘도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미친 듯한 시세가 사실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 화학도 나도 폐배터리야. 그러면서 에코프로도 나도 폐배터리인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은 시장에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내용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실질적인 그것이 이제 뭐 모멘텀이 돼서 수급이 유입되고 뭐 굉장한 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될 거냐 했을 때는 당분간 지속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슈는 왜 그러냐면은 뭐 그게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지속된다 하고 뭐 공격적으로 접근한다 이건 아니고 그날의 수급을 봐야 돼요. 왜냐면 저평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그러니까 뭐 폐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당분간은 시장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정부에서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부가 나서서 야 이거 쓰자만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쪽이 야 원부자재에 있어서 2차 전지 만들 때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 북미 거 갖다 써 계속 중국 거 갖다 쓰면 안 돼? 제재할 거야? 너희들 거 안 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윽박 지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 미치겠네. 이거 지금 수입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당장 북미 어디 뭐 계약 체결할 데 없나? 그것도 해야 될 거고 야 머리 아픈데 그 사이의 기준에 정부 입장에서 솔직히 뚜렷하게 미국이라는 그 막말로 깡패 집단 애들이 어떻게 난리를 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진짜 뭐 크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렇게 재활용하면 됩니다부터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권고를 하는 거죠. 야 그러면 폐배터리 활성화해 쓰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현대차도 그래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쓸게 뭐 삼성 SDI도 정부의 정책인데 대기업이 발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시적인 건 솔직히 거의 없어요. 가시적인 건 제한적이고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도 좀 의문이 들고 뭐 그럴 것 같으면 그 전부터 뭐 하려고 뭐 수입에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그러한 것이 대안으로 이제 떠올라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당시에도 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뭐 개발한다부터 그 몇 년째 좀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래 우리도 뭐 지금 당장 성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투자 가치가 있다. 육성할 필요가 있다. 폐 배터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기인돼 있다. 미국의 정책에도 수혜 기준, 우리나라 자체 정책에도 뭐 성장성의 기준. 그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폐 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관심을 좀 더 지속할 수 있을 만큼 뭐 전남도라고 하나요? 전라도 쪽에 도해 기준에서 우리도 좀 빠르게 대처할 거야. 뭐 이런 내용도 오늘 뭐 가십거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긴 보도 자료가 좀 나온 상태고. 그래서 그 이슈는 지속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예를 들면 코스모 화학처럼 수급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의 강세를 띄워주느냐. 또 에코프로처럼 누적적으로 어찌됐건 5%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띄워주느냐. 성일하이텍처럼 개인들이 물량을 다 떠왔는데 일단 윗방향으로 쌓아 올리면서 개인들에게 넘기는 흐름. 그 강세로 연출이 될 거냐. 아니면 세비캔처럼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띄다가 멈춰져 버릴 거냐. 이런 걸 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는 사실 폐 배터리로 불거지기 전에 어떤 기준이 잡혀요? 그렇죠. 7월 13일 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의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실적의 기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의 누적 수익 범위는 뭐 어마어마해요. 다들. 야, 끝내줍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존부터 또 7월 달에. 그게 뭐 작년 뭐 하반기에는 안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인 실적의 기준이 형성됐다. 그래서 지금 뭐 9월 7일인데 이거 아마 원고 쓸 때는 뭐 오늘 걸로 아마 변경을 해주실 거고 저평가 상태다 인식이 안 돼. 사실은 PBR이 높죠. 지주사 치고는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지주사기 때문에 PER이 낮은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사업 영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는 저평가 상태 인식이 맞는데 7월 13일 날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회사들 때문이지.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서 에코프로가 각광을 받게 된 건데 에코프로는 그 당시에 13일에 시간에서 초강세를 띄었다가 오히려 조정을 굉장히 깊게 받습니다. 조정을 깊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다는 건 주가에 반영됐다는 거죠. 에코프로에는요. 반영돼 있어요. 근데 지주사 할인 요인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또 2차전지 성장성을 부각시키면서 단기 수급이 5%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세를 띄는 거야. 수급 논리지 사실. 지주사가 저평가 안 되는 지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영업이익 부분은 이제 1,700억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질 영업이익의 기준이 얼마요? 예상치 그대로 나왔어. 예상치. 이 컨센서스 그대로. 컨센서스가 아니라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었는데 우리가 이 캡처를 늦게 했어.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어.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이 실적 요 기준이 아니라 시계열 컨센서스 지나가서 이제 9월달께 요건 어차피 못 찾아 결국은. 그래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 1,700억을 내줬다. 전년 대비 전기 대비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줬다. 그래서 7월 13일 날 상한가를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적 모멘텀이었는데 이해가 되시죠? 실질적인 실적의 기준이 아니다. 에코프로 BM의 실적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2분기에도 이제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하반기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월등히 뛰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주류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에코프로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 뭐 맞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관련된 이 실적
내용들의 교육 내용이 저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 지금의 흐름에서 움직임을 준 거는 뭐가 되죠?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 배터리용 수소와 리튬 공급 계약 9월 8일 날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전에 이제 폐 배터리 관련해서의 내용들이 쭈르륵 쭉쭉 쭈르륵 쭉쭉 쭉쭉쭉 있는 거예요 사실상. 기아나 자동차 쪽,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폐 배터리 시장 거기에 이제 삼성 S자에도 그 우리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삼성 S자에 폐 배터리 진입하는 거, 또 여타 이제 전남도인가요? 전남도에서 폐 배터리 진입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넣어주세요. 보도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폐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속적으로. 세비캠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기준에서 이렇게 이게 7일 날 8일 날 계속 6일 날 그러니 시장의 이슈가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 이후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렇게 올려줍니다. 8월 17일.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본격화. 그리고 에코프로도 폐 배터리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거야? 라고 시장에 화두가 불거진 거죠.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7월 15일 날 기준에 14일부터 이제 시간의 마감 무렵에 매직 계산기가 올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매매 사인이 14일 날 장 마감 때에 나간 거죠. 그게 75,000원대. 그 다음에 15일 날 매직 계산기 이렇게 올려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락에서 이제 뭐 분봉의 기준이나 이런 기준에 교육을 계속 해드렸어요. 교육을. 그래서 요 교육 범위 다 받으시고 나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7월 15일 또 이렇게 밀려 내려가더라도 편입의 설정 범위 동영상까지 설정을 해드리고 실적의 기준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 기준에 전략 범위까지 계속 잡아드리고 들여다 보십시오. 이렇게 아침 방송 계속 잡아드리고 결론은 이제 차익 실현 범위 기준을 이렇게 잡아드리죠. 그 짧은 구간 속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차익 실현하십시오. 7월 14일부터 들어가서 불과 이 짧은 구간에 차익 실현의 기준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10% 이상 수익 났을 때, 10% 미만 수익 났을 때 이런 기준을 잘 설정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량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을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이후에 9만원 전후에서 또 다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7월 20일 날 뭐 다시 편입합니다. 이런 기준점보다도 그 이후의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재편입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한 거죠. 7월 22일 또 8월 3일. 바로 이제 넘어가서 재편입의 기준이 어찌됐건 뭐 그날 차익 실현하고도 아마 9만원대 중반 이후에 차익 실현하고 9만원 초반까지 이제 재편입 부분을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갔고 그리고 그 다음 뭐 22일에도 그리고 나서 이제 시차를 두고 8월 달에 주가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쭉쭉쭉 올라가요. 결론은 이거를 이제 얼마요? 11만원대 정리 기준을 잡죠. 이런 교육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잡아드린 거예요. 다 잡아드리고 나서의 흐름이 된 거죠. 결론은 뭐 중간 전략 그 다 빼고 차트 뭐 이렇게 많아봐야 뭐 정신도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7월 14일부터 편입을 했다. 그리고 이 전략 부분도 뭐 차트가 많으니까 지금 와서 뭐 그때 당시 이 5분봉 보면 뭐 하겠어요. 이러한 5분봉의 기준에 흐름의 교육을 했다. 그 정도만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편입을 했고 밀리더라도 편입도 필요 없다 그죠? 방송에서 이렇게 편입하시라고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까지 설정해드린 이후에 차익 실현했다. 응? 보지 않았냐? 차익 실현했다. 9만 원대 중반에서 차익 실현한 이유는 정점에서부터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9만 1,000원대 재편입을 했다. 끝. 그죠? 30분 봉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아서 차익 실현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뭐 형성이 됐든 이렇게 한 번 더 깨져 내려가서 돌렸든 요 깨져 내려가서 돌린 이후의 흐름에서 뭐 편입 기준을 잡았든 저게 이제 9만 1,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9만 원 전후까지 눌려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96,000원 뭐 의미 없어. 초반에 다 산 거예요. 9만 원 전후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금 자락도 이제 뭐 9만 원대 중반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바닥에서부터 1분봉 8월 3일 그거는 9만 원대 중반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8월 4일 뭐 10만 원, 10만 4천 원, 9월 4일, 8월 5일 뭐 10만 7천 원 초과 계속 편입했어. 결론은요. 8월 17일 그리고 8월 5일 어떻게 된 거야? 8월 5일, 8월 5일 여기서부터 뭐 차익 실현을 했나 보죠. 그죠? 차익 실현했습니다. 끝. 그러나서 이제 뭐 재편입 구간들의 설정 범위인데 뭐 아주 오래된 건 필요 없고 9월 7일 11만 5,800원, 9월 7일 12만 600원. 그래서 이렇게 편입의 기준을 계속 설정해 왔습니다라고.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그 요즘에 우리가 이제 채팅방에 매수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문자 내역이랑 똑같이 그거 캡처해서 같이 주세요. 언제 거부터 주냐면은 9월 7일 거. 9월 7일 거부터 캡처해서 같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9월 7일에 편입의 기준을 잡아냈고 그리고 9월 8일에 편입의 기준을 잡아냈고 그죠? 그리고 9월 8일날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쭉 빠져나와서 내려와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매매 좋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도 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미처 그것까지 뭐 따라 잡아내지는 못했다. 아쉽게도 9월 8일날.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 이제 이런 설정 범위, 거래량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9월 7일 날 이미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들여다 보시고 계셨던 것이 옳았던 것이다. 뭐 이런 기준으로 아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8일자 150만 주, 150만 주, 네,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9월 7일자께 오히려 요 뒤에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9월 7일, 9월 7일 그리고 9월 7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9월 7일자에 이렇게 변동성 매매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1,000억 원의 기준을 잡아서 보는데 거래대금 설정은 1,000억 원의 기준을 본다. 근데 전 거래일의 기준이 잡히잖아요. 전 거래일에 이제 거래가 터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전 거래일에 70% 수준의 흐름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요날 거래가 170만 주가 터졌고 그 70%면은 7일은 7, 77에서 49, 150만 주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 150만 주 기준 거래량 대비 시간별로의 거래량. 그래서 9월 8일 날 뭐 9시 16분 이럴 때 사실상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잡혔다라는 그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13일은 쉬어갖고 14일 날 이렇게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이때 문자 사인 나간 거 캡처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일본 기준에서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잡아드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갭상승 이후에 흐름 범위들을 이렇게 꾸준히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뭐 두세 차례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때 기준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의 이제 흐름, 두 번째 이제 차익 실현할 때 11만 원대 그 흐름,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본 기준이 아무래도 좀 특징적인 이렇게 갭상승의 요 떨어지는 모양새의 그 기준에 주봉으로는 나쁘지 않은 범위였기 때문에 우리는 종가 수준부터 첫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이제 내용이 길어지면 복잡해지니까 중간에 줄일 것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주봉, 이게 일봉의 내용 기준에 9월 7일, 8월 9일, 8월 9일 이건 며칠일까요? 8월 9일, 8월 얘도 9일 똑같은 9일이네요. 그리고 7월 22일 그리고 7월 20일 뭐 하나하나 뭐 다 와닿는 위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20일 날 우리가 차익 실현했죠. 20일 날 이렇게 해서 20일 날 거를 그럼 보겠습니다. 20일 날 거, 이날 거 빼고 20일 날 차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22일 8월 9일 20일에서 8월 9일로 훅 오네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8월 9일 날은 두 개를 잘라서 보여드린 거예요. 캔들 그리고 이렇게 갭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렇게 아쉽게도 이제 갭이 좀 메꿔져 버렸죠. 그러면 이제 갭에 대한 부분도 뺄게요. 이렇게 9월 7일 이게 9월 8일 그리고 오늘 날짜 일봉을 좀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전 기준의 흐름에서 중간 것도 뺄게요.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니까 요 기준에 요 캔들 차트의 흐름을 기준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캔들 기준 좀 잡아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방산주들 플러스 반전돼 있고 한국항공우주가 좀 아쉽게도 눌려진 폭 그대로네요. 빠르게 이제 돌려놓기를. 에코프로의 차트 놓고 볼 텐데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 뭐 대단합니다. 지금 7월부터 해서 이제 들여다 볼 건데요. 요 기준에 조금 전에 이제 그 내용하고 똑같은 차트가 되는 거예요. 요 내용하고. 요때 보시면은 줄을 거드린 게 이렇게 거드렸어요. 자, 일단은 여기는 중립이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어찌 보면 장악형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위치이지만 거래가 없다. 그래 중립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중립이다. 변동이 없죠. 캔들 크기가 작죠. 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캔들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혹자들은 뭐 장악형이 떴다고 막 뭐 말장난을 해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요 장악형의 기준도 중립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립니다. 장악 확인형 여기까지도 중립이다. 거래가 없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캔들의 크기가 작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이미 소나는 기울기가 훼손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중립범위의 기준이 어느 게 있을까요? 없어요. 중립범위가 현재는. 그럼 이제 매수 설정 범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강한 매수 강도의 흐름은 여기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기준이 잡힙니다.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움직임이 나온 기준. 요절하게 되겠죠. 이거는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점에서의 매수 강도도 되고 뭐 개별 기준에서 거래가 터지고 나서의 흐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연속성으로 본다면 이 기준에 상승 장악 확인형이 또 뜨는 거죠.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설정 범위가 잡힌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가 수반돼 있잖아요. 여기. 그럼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했던 구간이
어디였느냐라고 했을 때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가 이제 요자락입니다. 요자락 정확히 요날부터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갭 상승 이후에 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저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전일 대비해서는 여전히 강세, 거래를 터트린 강세의 흐름이고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던 범위가 요 꼬리에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9만원 전후 요자락에서의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된 거고요. 9만원 전후 요자락. 그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입니다 해서 이제 요자락들 스타트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가 10만원대 중후반 요자락이에요. 요날 꼬리 달리고 이럴 때. 그리고 이제 뭐 가지고도 있고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했고 뭐 정리도 잡아놨고 여러 가지의 기준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7일이죠. 7일 기준에서 매수의 기준이 다시금 설정이 잡힙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의 거래가 터집니다. 상승 잉태형까지는 별 2개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4대 천왕만 우리는 봅니다. 별 3개짜리만. 근데 여기서 별 3개짜리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져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죠. 특히 매수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범위의 패턴 부분이 뭐가 돼요? 장악형이 듭니다.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요 그 부분들에 캔들을 다 넣어 주셔야 돼요. 캔들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에코프로 다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어차피 오늘 원고로 가지고 나갈 부분이니까 그죠? 캔들을 다 넣어 주시고 캔들 넣어 주신 이후에 장악형과 잉태형에 대해서 교육 자료 같이 포함을 시켜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기준의 설정 범위.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조금 더 또 눌려 있고 성일하이텍도 좀 밀려 있는데 글쎄요 최근에 들어서의 흐름처럼 뭐 꼬리가 너무 길게 달리면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꼬리 제한적인 상태에서 돌려놓기를. 지금 수급 범위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를 또 한번 보긴 할 텐데 프로그램의 수급이 이제 꼬인 게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이외에서도 매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놓고 봤을 때 크게 뭐 부담은 없다. 지금 13만 5천 원까지 밀려 내려갔지만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에 이제 여전히 9만 9천 원, 10만 주 이렇게 이제 매수일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이제 좀 많이 미끄러진 거죠. 많이 미끄러졌는데 고점 대비 3.7일이나 밀렸어요. 이게 이제 제일 짜증스러운 거죠. 계속 꼬리 달리는 그 흐름들이. 근데 일단은 뭐 수급 범위에서 프로그램 쪽이 일단은 매수 유지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면서 대처를 하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제 에코프로의 그 주봉 기준을 추가적으로 같이 들여다 볼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주봉 기준은 이제 7월 14일입니다. 갭 상승 이후에 주봉의 기준에서는 일봉에서는 이제 이날 이후에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의 인식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봉으로는 충분히 유지하고 대처할 가치가 있다.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량이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봉이 월등히 커집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이 형성이 됐고. 아까 대답했으니까 요거 올려드리면 바로 그 작업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자락에 22일 날 이렇게 상승 잉태 확인형이 추가적으로 추세 강화가 됐고 한 템포 쉬어가면서 8월 5일 날 이렇게 움직임을 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똑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이제 주가 시세도 나왔고 이렇게 박스 쳐드린 것처럼 추이 범위도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요 매집의 기준점, 수급의 기준점, 수급의 기준점. 그렇게 해서 수급의 기준점도 계속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이게 8월 16일이고 이게 이제 9월의 기준인데 수급 범위가 누적적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한다. 그러니까 수급하고 두 가지를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두 가지를. 그래서 하나는 이제 수급 범위, 하나는 요 캔들 범위.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는 아시죠? 누적 수급 그 매수돼 있는 거 매집주들에 대해서 설정해 놓는 그 기준처럼 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들어가면은 그게 나와요. 제가 여기서 한번 찾아서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솔루션 자료를 제가 아마 가지고 있을 테니까 교육 자료를 갖다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또 잘라 놓을게요. 어휴, 변동성이 하여간에 성일라이트에게 변동성이 너무나 세서 차익 실현은 오늘 뭐 고민도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죠. 9% 오르고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일단은 고점 대비 너무 미끄러졌어요. 매매가 원활했다면 좀 차익 실현도 잡아드리고 또 밑에서 샀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어찌됐건 그건 지난 얘기고 지금 기준에서는 수급 범위가 그렇게 훼손되지 않는 수준 범위에서 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준이 돼요. 이렇게 방금 이제 말씀드린 누적 수급의 범위, 이 누적 수급 범위를 같이 캡처해서 놓고 봐야 됩니다. 마감 때 어차피 이제 한 번 더 자를 거긴 한데 그 기준 그리고 텍스 전략 부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 주봉상의 기준에 이쪽 그 에코프로 기준에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도 캔들 기준이 월등하게 이제 눈에 띄는 흐름들이 연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버벅여서 잘못 건들면 안 되는데 오케이. 그렇게 주봉의 기준에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반디캠까지 키고 그러면은 이제 좀 버거워하는 흐름은 나오더라고요.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다른 차트였어요. 앞전 차트들이 이 차트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자락은 뭐예요? 중립이라는 거예요. 상승 잉태형이 이제 별 2개이고 특히 이제 거래가 없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망치형이 뜬 거 아니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뭐 하락 장악형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망치형의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역시나 거래가 없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 부분도 중립.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수 강도가 형성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서의 이 캔들 그 캔들 범위 연속성까지 거래량이 수반되고 캔들 패턴이 완성됐을 때 그것을 뭐 명확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가 또 상승장악 확인형인데 저자락이 저 꼬리가 차익 실현 범위의 꼬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게 얼마예요? 11만 원대 중후반이라는 거 정확히 정확히. 그래서 저자락의 저 꼬리 부분은 우리가 패턴상으로는 차익 실현이 아닌데 전체 추이 기준에서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장악형이라고 하기에도 윗꼬리 부분이 음봉일 때는 몸통으로 형상을 잡지만 양봉일 경우에 윗꼬리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별 기준에 거래량 기준이 터져 있는 추세 추이 부분 그 부분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기준에서는 하나를 더 볼 수 있는 거는 갭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돌파 갭이죠. 돌파 갭이 형성이 됐고 의미 있는 이제 직전 저점 아주 짧게 타이트하게 보면은 이 정도 수준. 그럼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14만 원대 초반. 거기가 이제 목표 주가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 너무 짧잖아요. 14만 원대 초반이면 목표 주가 설정 잡기가.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하는 기준이 이 정도. 그럼 얼마가 될까요? 여기까지로 치면 9만 원에서 12만 원대 뭐 초중반이니까 결론적으로 3만 5천 원 기준 잡으면 16만 원 정도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에코프로의 이제 텍스트 파일도 같이 이제 놓고 보면 설정을 잡을 텐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사실상 이제는 저도 체력이 한계가 와서 종목 하나 이렇게 교육용 녹화를 떠드리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예? 힘들어, 아주 힘들어서 아주 진짜 97,400원일 때 8월 3일 날의 기준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갭에 대한 기준, 주봉의 갭에 대한 기준. 그래서 주봉의 갭에 대한 기준은 약 갭이 12만 원 중반, 12만 뭐 4천 원, 5천 원, 뭐 계산하기 편하게 12만 5천 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약 12만 5천 원 의미 있는 갭 발생, 의미 있는 돌파 갭 발생.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직전 지지라인 기준으로 1차 목표 주가는 얼마요? 12만 만약 5천 원으로 기준 잡으면 초반에 10만 원, 10만 5천 원, 그러면 2만 원, 14만 5천 원, 그죠? 14만 5천 원 정도가 목표 주가고 그 다음이 아까 계산했을 때 16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더 추가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봉의 역시나 이제 캔들의 기준, 잉태균형과 장악형의 기준에서의 패턴이 뜨고 나서의 추세 강화. 이 부분이 이제 누적 수급 범위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 개인들 누적 수급 범위 이 지표를 미리미리 설정을 해놓는데도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는지 계속 개인 누적 검정 색깔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송글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누적 수급 보시면은 에코프로의 누적 수급이 별로 뭐 수급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온 수급 범위가 대략적으로 이제 한 3%, 5% 정도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놓고 보자. 수급이 지금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그러면서는 이 수급 범위가 당연히 이 정도의 강세의 흐름이라면 수급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개선돼 있겠죠. 개선돼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의 그 흐름까지를 감안했을 때 고점 돌파에 대한 힘이 이슈도 있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8월 달에 그 기준을 잡았을 때보다는 수급이 좀 꼬여 있기는 해요. 8월 3일 날 기준 잡았을 때 뭐 그럴 때보다는. 근데 오늘 이제 만약에 쌍끌이 수급으로 크게 들어와 있는 수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 요게 이제 9월 오늘 뭐예요? 14일이죠. 14일 기준에 14시 뭐 지금 공사 보니까 10분 정도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외국기관의 매집률은 이거는 이제 다시 따져봐야 돼. 그래서 7월 14일부터의 그 단기 수급이 되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투자자별 수급 동향에서. 그렇게 해서 7월 14일부터 얘가 13일까지만 해야죠. 이제 장 끝나고 14일까지로 업데이트를 하고 얘가 이제 그 2,500만 주 수준이란 말이에요. 2,490만 주니까. 결론적으로 연기금, 중기추세 연기금이 매수를 했고 투신도 매수를 했고 보험도 매수를 하고 금융투자와 기타 금융이 매수를 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 이제 쌍끌이 기준의 매수고 100만 주 수준이면은 4% 수준의 매수가 됐다는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4% 수준의 매수가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매집의 기준에 대한 요 자료 부분을 캡처를 해두고요. 이렇게 해서 22년 07월 14일부터 22년 09월 13일까지 매집,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7월 14일부터 13일까지. 일단은 개인들이 104,000원 수준에 뺏겼어요. 그러면 프리미엄에 30% 붙어 있어요. 적지 않은 프리미엄입니다. 그죠? 프리미엄은 좀 높아요. 그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매집 단가. 그러면 이제 매집 단가가 대략적으로 올라왔죠. 그래도 10만 4천원 수준이라고 적을게요. 10만 4천원.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매집 주식 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9월 13일) 기준까지 매집의 기준은 109만 주라고 해야 되겠네요. 반올림해서 109만 주. 그 109만 주 나누기 109만 주 나누기 2,500만 주, 4.36%. 좀 줄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들어올 거니까, 오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은 이제 뺄게요. 그 정도까지는 매집으로 보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차 목표주가 20%라고 잡으면 104,000원 곱하기 120 해주면 125,000원이 목표주가가 됩니다. 앞에 있는 목표주가 다 넘긴 거죠. 14만원 목표주가 3차까지 거의 다 온 거고. 그래서 103,500원. 수급이 오늘 더 들어와서 5% 넘긴다라고 기준을 잡고 설정을 하면은 어떻게 잠시만요. 104,000원 곱하기 156,000원, 155,500원, 이 정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매집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상의 매집 기준까지 본 거고요. 그리고 월봉의 차트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매집 계산기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매집의 기준점까지 설정을 해드렸고, 요 월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7월 19일 기준에 저것이 장악형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20일 1차 차익 실현할 때 저 크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8월 초순, 그리고 뭐 8월 9일,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흐름 범위들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기준을 잡지는 않는데, 누적 범위에서 수익 범위가 1000%뭐 이렇게 2020년도에서부터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이제 좀 월등한 변동의 흐름이 나왔다.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선 색깔은 검은색으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여기서도 뭐 장악형이 있고 캔들 패턴 범위를 다 그려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주봉 일봉에서 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상승장악형, 상승장악 확인형의 추세 범위가 지속되는 기준의 위치이다 정도로 해석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수반대보의 흐름이 된다. 처음부터 7, 8, 9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형성이 됐었던 거죠. 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집 계산기를 캡처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목적은 어찌 됐든 설정 범위를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간다? 어찌 됐건 에코프로 BM 쪽으로 이동 전략을 설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지주사를 가져가는 쪽보다는. 다만 이제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월등한 강세를 지속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수급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에코프로를 뭐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지금의 이제 에코프로의 기준이 고점 대비해서 1.89%니까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월등히 크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뭐 어찌됐건 11만 5천 원, 뭐 11만 원대 이제 1,000원, 11만 원 초반 여기서부터 이제 재편 기준이 다 잡힌 건데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고려는 오늘 제한적으로 두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계속 편입 설정 범위가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점을 넘기면 추가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체 변동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뭐 저가로 따지지 않고 이제 시가로 따져도 무난하겠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5% 정도 밀리면 마지노선으로 10만 3천 원, 13만 500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안 하겠다의 기준이고, 만약에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는다면 뭐 1% 정도, 그래서 절반 또 추가 1% 밀리면 전량, 뭐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데요. 텍스 전략 올릴 때도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데 우리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편입 보유. 자,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텍스 전략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에코프로의 기준에 PPT 파일은 마무리 친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너무 많이 먹었는지 텍스트 파일에 이렇게 갖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파일 기준을 9월 14일로 바꿉니다. 그리고 14시 11분 기준으로 전략을 설정을 하고, 현재가가 13만 5천 원 기준 7.57%. 어휴, 상당히 버벅이는데요. 큰일인데. 시가총액은 3조까지 올라왔어요. 1조가 더 증가한 겁니다. 기존 대비해서.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오늘 상당하죠. 거래대금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1,300억이 아니라 2,000억을 넘기는 흐름입니다. 2,006억 원. 그리고 14시 지금 15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어이구. 컴퓨터 좀 많이 버벅이네요. 거래대금 부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그냥 들여다보고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성일하이텍, 포스코케미칼,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역전을 당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성일라이트,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BM 5위. 에코프로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도 움직임이 더 강화될 위치에 놓여져 있고,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는 LNF가 이제 1위, 성일라이트가 2위,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4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4위. 그리고 고점의 기준이 13만 7,400원, 9.48%. 차익 실현을 만약에 이제 단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1% 잡기로 했죠. 그러면 13만 6천 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2%의 기준을 잡으면 13만 4,700원의 기준이 됩니다. 신규 추가 재편입은 고점을 넘길 때에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지점이 13만 2,200원입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8월 추순 기준하고 12만 9,600원. 그러니까 함께 가시면은 이렇게 기준을 잘 잡으실 수가 있어요. 기준 거래량 150만 주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9월 14일 기준이고요. 나도 이런 수익을 좀 내고 싶다. 에코프로 같은 종목에서. 그러면 찾아오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시고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 기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볼케등 마스터 가격 인상 임박해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